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진노무사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예, 강의하기 전에 주말반에서 했던 그 모든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평일반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일반이 그동안에 지금 주말반이 한 6회차까지 하는데 6회차에 지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총 완결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주말반 때 한 매주 한 번씩 했던 걸 갖다 종합판으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반이 이런 게 좋아요. 두 번째가 뭐가 좋냐? 이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요. 주말반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게 되는데 평일반은 이제 매일 보거든요, 매일. 그러면 몰랐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제가 푸시를 가하기 때문에 기억이 좀 더 오래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일반은 좀 스토리텔링에 좀 강화를 시킬 생각이니까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좀 말씀드릴 사항들이 있어서 이 칠판에다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하고 쉬었다가 강평을 진행할게요. GS2기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쓰기 중심, 쓰기. 뭐 이론 뭐 그런 거 없어요. 하여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뭐 괜히 뭐 이론 많이 알았다? 그거 뭐 어떻게 어디다 써먹으려고. 써야지 합격입니다. 써야지. 그러면 제 수업은 정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논리적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써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하고 싶은 말, 결과로 말할 겁니다. 결과로. 올해 시험 끝나고 분명히 저는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들은 집단에 대한 비교 우위가 반드시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집단에 대한 비교 우위. 올해 시험 결과 뚜껑 딱 열고 나면 확실하게 달라져 있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뜬구름 잡기 없으니까 하여튼 이 수업은 하여튼 임팩트 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두 번째 출제인데 이거를 원래는 주말반에 안 했어요. 실린 과문지를 내진 않았어요. 다 B형으로만 풀었거든요. 근데 한 5주차 때까지 거의 멘붕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푸시는 분들은 잘 풀고 안 푸시는 분들은 거의 뭐 손을 다 놔버리는 상태가 돼버려서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주말반도 A, B형으로 동시에 진행하게 되고 평일반도 그 최근에 저에 대한 그 어이없다는 소문이 너무 많이 돌아서 제가 의견을 좀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실린가의 문제도 같이 변형시켜서 양자를 갖다가 출제를 하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끔 어떤 유형이든 편하든 푸시면 됩니다. 근데 150점을 출제하잖아요, 제가. 150점을 출제하는데 될 수 있으면 50점짜리 논술을 푸세요. 이 시험은 논술을 잘 보면 단문은 그냥 넘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잘 보시는 분들은 합격권에 가까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인 실력별로 차별해서 제가 봐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염두를 해두시고 본인 실력에 맞게끔 푸시길 바랍니다. 제가 피드백 드리는 거는 A부터 C등급까지 드릴 거예요. A등급은 30점 이상, 그리고 B등급은 25점 이상, 그리고 나머지 이하가 C등급이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그 등급에 맞는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질문 드릴게, 내일 점수 결과가 오픈이 될 텐데 등수 붙일까요, 뒤에다? 주말반에 등수를 붙여놓고 점수까지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름까지 해가지고 쭉 다 해놨거든요. 사람들이 그날 그 주에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이름을 뺐어요. 점수로만 했고. 어떻게 할까요? 붙여요, 말아요? 혹은 카페에만 올릴까요? 이거는 뭐 좀 이따 쉬는 시간에 해보기로 하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쭉 한 번에 말씀드릴 테니까 아마 이 시간 이후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일 없습니다. 이거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엑기스로만 뽑아놨으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걔네에 대한 학습 방향은 그냥 책을 피면 눈으로 읽는 습관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쓸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를 먼저 고민하시라고. 쓸지를. 책 무작정 기계적으로 페이지 열자마자 쭉쭉쭉 읽으면서 무슨 조선시대 성리학자도 아니고 글자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보고 내가 이걸 왜 어떻게 써야 될지, 어느 문단에 위치할지 이 방향으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쓰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예습을 해오셔야지 시험을 봅니다. 예습을 해오셔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습 안 한다. 그러면 오면 이 자리에서 오픈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오픈북 하더라도 쓰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못 써요. 어쨌든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예습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수업을 듣습니다. 저한테 당일날 수업을 듣고
집에 가셔서 힘들겠지만 복습을 빨리 돌리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시면 복습 잠깐이라도 한 번 더 하세요. 그 다음에 예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지키는 게 어렵긴 한데 이걸 해놓으면 반드시 그 기억력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정말 좋게 기억이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꼭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시면 되겠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정말 중요한 프로세스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했던 말과 연장선이긴 한데 해당 주제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어떻게 문제를 낼지를 먼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 문제면 어떻게 출제를 하겠다. 50점인지 25점인지 이거 갖다가 어떤 부분과 연계를 할지 뭐 할지 묻는 말이 무엇이겠다 아니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 미리 사전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미리 사전에.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건데 제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아마 제 강사 그 계획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 카페 안 드신 분은 카페 드세요. 카페 드시고 GS 1기 과제가 있어요. 과제. 그거 정말 좋은 과제거든요. 뭐냐면 개념, 이론,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제 교재 몇 페이지라고 아예 적어놓고 그걸 왜 외워야 되는지까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이 뭐 때문에 외워야 된다. 어디에 쓸 거다. 아예 가이드를 정해드렸다고요.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암기량을 줄여드렸는데 이거 정말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정말로. 피와 살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카페 안 드시면 카페 드시고 이 과제를 갖다가 암기하신 후에 이거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트레이닝인데 이건 제가 했던 방식이요. 김민준이 수험생일 때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 학습전이라는 주제를 갖다 주어주면 그냥 막연하게 목차를 잡기 전에 저만의 어떻게 할지 구도를 갖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A4 용지라든가 2차 답안에다가 이걸 작성하게 되는데 학습전이라는 테마를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고 학습전을 적고 이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위치를. 그러면 학습전이는 개발관리에 있죠. 그리고 교육훈련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중에 플랜 2C 중에 C의 위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테마를 갖다 적었을 때 이 위치, 김민준이 맨날 강조하는 체계 속에서 어디 위치인지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분량으로 쓸지를 갖다 가이드를 잡는 거예요. 가이드를.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위치 파악을 잘못하면 아시죠? 그냥 그 시험 망치는 겁니다. 위치 파악 정확하게 하고 할 수 있게끔 이걸 적어놓고 어느 정도 분량을 쓴지 미리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학습전이라고 하면 교육훈련 C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 이슈가 무엇이냐 이걸 간단하게 적습니다. 2개면 2개, 3개면 3개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적고 그리고 개념이 무엇이다 간단하게 키워드 몇 가지를 적고 그리고 이론이 있으면 이론이 무엇인지 뭘 쓰겠다라는 이론을 적고 거기에 대한 학습전에 대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제가 1기 때 강조했던 지속과 적용인데 그 키워드 2개만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포인트죠. 자발적전이라고 하면 베스트 아주 생큐인데 자극이 받지 않은 경우에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 요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극복하는지 어떤 건지 장애 쪽은 캡슐화된 교육이고 극복하는 것은 복귀 방지 모듈로서 기업이 행해야 될 것이죠. 이 양자를 갖다가 나눠서 어떻게 구분화시켜서 문단을 갖다 작성할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 해당 챕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차가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딱 시험지를 받으면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놓고 하나씩 깨부시는 거예요. 서론에 이걸 썼으면 이걸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해서 서론에 녹였으면 이걸 지우고 개념 썼으면 지우고 이론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나중에 3기 되면 좀 더 이게 익숙해지기만 하면 정말 좋을 거예요.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까지 하기 싫다 하면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걸로 넘어가세요. 바로 목차 연습. 목차 연습은 오늘 모의고사를 보고 이후에 목차 연습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재차 말씀을 드리면 이 학습전이라고 하면 학습 전에 맞게끔 목차를 구성해야 되는데 로마자 1번 타이틀 서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분량이 어떨 것이냐 적는 거예요. 분량이 중요해요. 분량이 삘이 받잖아요. 사람이 문제를 내고 아싸 내가 아는 거다 하면은 그냥 막 적는 습관이 있다고요. 근데 아는 것만 막 적으면 어떻게 되죠? 그쪽만 부분 점수가 높아질 뿐이지 나머지 점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가장 좋은 답안은 균형이 맞는 답안이에요. 그러면 이 가이드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페이지를 쓰겠다 등등.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해당 목차를 갖다 적고 다른 색 펜으로 키워드를 적습니다. 키워드를.
이 훈련이 되잖아요. 익숙해지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 대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여기 중요해요. 여기 요거 이 목차 연습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문제. 김민준 문제가 8회차로 해가지고 5문제씩 하면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3기는 200점을 출제하고요. 100점을 풀고 100점을 갖다 목차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2, 3기 동안에 김민준한테 배우면 한 거의 76문제, 80문제는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빠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과 같이 뭐 우리 사주 나와서 미친 척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일반적 테마는 다 준비하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3기가 끝나면 제가 비공개 특강을 할 거예요. 비공개 특강은 브리타 어떻게 할 건지 다 잡아드릴 겁니다. 브리타 대응까지. 그러면 빠질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 3기 문제만 충실하게 풀지만 않아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김민주만 또 믿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합격이 중요하지 김민주 믿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 외에 타분들 강사들을 컬렉션 하십시오. 컬렉션. 저기 단계 계신 분, 뭐 여기 밑에 층에서 같이 하시는 분, 뭐 한림 쪽에 계시는 분, 주요 강사들 거 문제를 구하셔서 푸세요. 목차 잡는 연습을. 아시겠죠? 모르면 갖고 오세요. 모르면 갖고 오시라. 라고 제차 말씀드립니다. 이거 중요해요. 아시겠죠?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 방식이요. 이건 제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합격자생들 뿐만 아니라 동기, 뭐 선배들 학습 내용들을 갖다 종합 결과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효율적인 방식.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포스트잇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포스트잇 큰 거, 이만한 거, 작은 거, 요거 2개만 준비하시면 돼요. 큰 거 어디에 준비하냐? 그러면 1편이라고 하면 1편 각 단원에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이렇게 칠판에다 한 페이지씩 적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요약을 하든 혹은 1.5 버전에 있는 내용들 중요한 걸 따서 내가 어떻게 쓸지 각 단원에 대한 프레임, 논리적인 프레임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그 단원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서론을 어떻게 쓸 건지 갖다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간단하게. 뭐 동그라미 1, 2, 3 해가지고 서론에 3개 정도면 반드시 들어가겠다. 이 부분을 갖다 꼭 적어두시라고요. 2번째, 작은 것을 사는데 이건 단문 대뷰. 단문에 그 이슈, 서론에다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 그리고 결론을 갖다 어떻게 낼 것인지 방향성을 잡고 실무적으로 낼 건지 아니면 거시적으로 도출할 건지, 그리고 아니면 제가 1기 때 수업 내용 중에 몇 페이지 연계성을 갖다 찾으라고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그것도 페이지 넘기면 귀찮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다가 페이지 연계성 적어놓은 거에다가 찾아가서 간단하게 2-3줄로 요약을 해서 거기 옆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읽을 때 효율성이 급증하겠죠. 그러면 회독수도 빨라지고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머릿속에 계속 주입하기 때문에 시험장 들어갈 때 한 권으로만 들고 와도 전혀 문제 없어요. 이게 단권이에요. 사실상. 아시겠죠? 이거 준비하시고, 이거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어떤 테마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김민준에 대한 논리를 추적하시길 바랍니다. 논리 추적.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고 있으면 그 문제가 어떤 건지 이렇게 A4 용지 혹은 2차 답안지에다 열어놓고 강사의 논리를 적으시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풀었더라. 이거를. 이렇게 쌓여서 한 번씩 정리하다 보면 이게 본인 것이 돼요. 본인 것이. 근데 이거는 김민준뿐만 아니라 어디? 요것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풀이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시라고요. 이렇게 쌓이면 하여튼 3기 끝나고 시험장 들어가는데 브리타가 없어요. 3기 끝나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 받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3기 끝나기 전에 어떤 문제, 어떤 테마에 대해서 내가 뭘 써야 될지 갖다가 사전에 다 끝내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 딱 3기 끝나고 시험장 쫄랑쫄랑 들어가서 오늘 어떤 문제 나올까? 이게 아니라 벌써 다 준비를 끝내놓고 자신있게 들어가서 문제 딱 나오면 벌써 이건 출제의도가 이거야. 어떻게 이 서론을 써야 돼. 이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합격이. 이렇게. 아시겠죠? 하여튼 중요하니까 요거 2개. 돈 얼마 안 들어요. 포스트 이거 2개 사는데. 아시겠죠? 커피값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상자별로 또 나눴습니다. 대상자별. 이거는 제가 6회차까지 주말반 하다 보니까 면담을 제가 거의 한 평균 한 30에서 한 50명까지 매일같이 면담을 했거든요. 주말반 내내. 강의는 2시간인데 면담이 8시간이야. 면담만.
좀 미쳐버리긴 하는데 거기에 또 도출된 핵심 키워드예요. 핵심 키워드. 동차생들 여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차생분들이 저랑 면담을 하면 처음부터 말하잖아요. 한숨부터 지금 왜 그러시니까 동차생이시냐고. 맞습니다. 민법 사회보험법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물건 사안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한테 물어. 저한테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뭐 민법 책은 어디 강사분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사시고 뭐 아니면 뭐 사회보험 시춘 씨 뭐 이런 그분 사시라 해서 잘 푸시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2차 인사 어렵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시간이 없다. 1차를 준비하는데 2차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5,000명이 다 돼가죠. 1차 등록이. 그런 상황에서 한 50% 합격한다고 하면 2,500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예생대 한 1,500명 될 텐데 기정사실화가 된 게 올 시험 2차 등록 인원은 3,000명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정사실화 했죠. 10대 1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사를 놔버린다. 그러면 뭐 내년에 봐야죠, 시험.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안 드린 게 있어요. 개념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요. 개념. 3기 때 손을 못 써요. 개념 암기 안 돼 있다. 그럼 3기는 그냥 형식상 동남비 하는 것이고 2차는 참여하는데 만족합니다. 안 되잖아요. 반드시 개념은 확실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3기 때 가능성이 있어요. 암기 반드시 하시라 말씀드리고 이분들 유예 이상 3시, 4시 등등 다 포함돼서 이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아까 했던 프로세스 저 내용으로 준비를 하십시오. 이때 차이를 벌려놔야 돼요. 이 안에 헌동차생들도 있죠. 어쨌든 3주간의 공백이 빠집니다. 그 분들과 차이를 벌려놔야 돼. 이 좋은 기회 아주 냉정하지만 250명 안에 들어야 돼요. 250명 안에. 지금 어떤 얘기냐면 정원은 벌써 차 있죠. 벌써 100명은 합격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300명, 400명 정도가 150명에서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250명 안에 들어들고 250명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발로 계속 밀어내는 게임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벌려내. 이때. 그럼 어떻게 하냐. 학습하는데 아까 저런 프로세스를 인해서 제 거 진도별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하루는 뭐 3시간을 하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익숙해지니까 2시간 줄이고 그 다음날은 1시간 줄이고 이거는 제가 321로 표현을 했는데 시간대는 개인 수준에 따라서 바꾸셔도 돼요. 뭐 4, 3,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번 익숙해져서 일주일 단위로 해당 진도별로 돌리고 나면 반드시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이거 한번 꼭 준비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실력이 안 된다. 인사 진짜 어렵다.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뭐 어떤 강사, 어떤 뭘 해도 모르겠다. 그걸 위해서 김민중이 준비한 특별판 에디션 보너스 코너 특별반. 원래 제가 3기 때 주말 평일반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올해 작년에 한림에서 합격으로 넘어올 때 여러분들한테 공표한 게 있어요. 김민준에 대한 MBO 2016년 MBO. 작년에 한림에 있을 때 합격자 생활 30%고 60점 이상이 전체 반 클래스의 40%였거든요. 40%. 근데 저는 올렸어요, 이번에. 인원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제 목표는 60점 이상이 50%입니다. 그러면 평일반 하나만으로 준비가 대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말 반만 할 겁니다. 주말 반. 주말 반만 하는데 평일 이틀을 뺄 거예요. 직장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의견을 수렴해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양 이틀간에 걸쳐서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반, 11시까지라도 좋으니까 그때까지 특별반을 운영할 거예요. 특별반이라 하면 작년에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거기 반에서 꼴찌하던 분들이 63, 4점 이렇게 받고 합격하신 분들이 꽤 나왔거든요. 이 되게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등급을 나눌 거예요. A, B, C 등급에 맞게끔. A, B, C. 특히나 이 부분이 많겠죠. 이 부분이. 동차생뿐만 아니라 인사무능력자, 인사무능력 등등. 이 분들은 개념 및 이론 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 피드백을 받겠죠. 근데 피드백이 그냥 좋은 말로 나가는 건 절대 없어요. 이건 수업 외적이잖아요. 그 오신 거잖아요. 본인이 각오하고 오신 거잖아요. 갈굽니다, 제가. 친한 분들 있으면 쌍욕 나갈 수도 있어요. 쌍욕. 이따구로밖에 못하냐. 당장 다시 외워라. 이거밖에 못하냐. 빨리 외워서 다시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합니다. 두 가지예요. 울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들어서 안 나오거나
그래도 참고 꿋꿋하게 하거나. 근데 참고 꿋꿋하게 한 사람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반강제적으로. 근데 B등급에 계신 분들이에요. B등급에 계신 분들은 2기 풀었던 문제를 갖다 다시 내주고 목차 잡는 연습, 아까 저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하는 연습을 다시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제 교재든 타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갖다가 해당 테마를 주고 목차를 잡아오라고 시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목차 피드백 주고 잡은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다시 또 강평해주고 이렇게. 이거는 목차 연습 위주로 간다. 그리고 특별 에디션 코너 A 꼭 있어요. 본인이 잘하는 거 뻔히 아는데 참여하고 싶대 괜히. 그럼 이렇게 하면 괜히 참여하고 싶대. 그럼 뭔가 제가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득점의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거죠. 고득점의 길. 70 이상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 목표치가 이거예요. 그 사람들 만들어드리는 거. 신화를 창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방송력이 좀 그렇긴 한데 저한테 질의를 하셔야 돼요. 뭘 질의하냐. 다 강사분 자료를 갖다가 갖고 와서 풀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모르는 척하고 다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아 이건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서 이분들은 고득점의 길로 갈 수 있게끔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더욱 차별시켜라. 이쪽 분들과 차이를 벌리는 거죠. 더욱더. 그래서 제 목적은 C에 있는 사람은 B로 많이 옮기게 되고 B에 있는 사람들 A로 계속 옮기게끔 해서 최소한도 저한테 들었을 때 인사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전 듣기 싫거든요. 진짜로. 어쨌든 이렇게 전 만들 거라고 어떤 식으로든. 근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주말반에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70명이 넘어갑니다. 특별반. 주말반 수강 수가 130 몇 명인가 그 되는데 70명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등록해 보니까 평일반 60명이에요. 근데 몇 명 참가하실지 모르겠어요. 몇 명 들어오겠다. 특별반. 수요 조사를 해야지 제가 강의실을 만들어요. 강의실을. 일단 됐어요. 근데 100명인 것 같은데 거의 아무튼 지금 상황이 A, B, C 등급으로 만들어서 하여튼 저는 뭐 최선을 다한다는 말밖에 없고 결과로 말하세요. 결과로. 하여튼 이 프로세스 이것들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말 뱉으면 바로 실행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요구했던 수준을 따라오셔야 돼요. 저랑 함께 하실 거면 제가 요구하는 것만큼 따라오셔야지 제가 그만큼 저도 힘이 나서 같이 피드백을 드리잖아요. 근데 말로는 공부한다 해놓고 공부 안 하잖아요? 전 짜증내요. 그럼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거면 왜 공부해 여기 돈 아깝게. 아시겠죠? 그럼 좀 쉬었다 하죠. 9시 5분부터 수업할게요.